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우리가 이제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팔았을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만 1주택이죠?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나중에 양도하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1주택은 맞아요. 1주택은 맞는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더라. 예. 결국에는요.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예. 원래는 2주택 상태에서는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근데 이런 특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특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면 그때는 3년 이내에 무슨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종전의 주택을 먼저 파셔야 돼요.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최소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사가지고 몇 주택이 됐다? 2주택이 됐다. 그때 이 집을 팔았을 때 다른 집이 있으니까 몇 주택에 걸려요? 2주택에 걸리죠? 2주택에 걸리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집이 두 채가 중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신규 주택은 매매로 산 집이든 신축을 한 집이든 증여를 받은 집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집이 두 채가 될 수 있는데 요걸 인정을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신규 주택은 기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한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한 집이어야 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되기 전에 기존 집을 먼저 파시라고요. 그러면 다른 집이 있어도 이거 무시하고 그냥 몇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1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라는 단서조항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단서조항 3개. 1년, 3년, 종전. 요 3개는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집을 취득을 해야 되고 그 다른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무슨 집을 먼저 파세요? 종전의 주택을 먼저 파시면 몇 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자,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비과세가 되려면 마지막 전제 조건, 세 번째 전제 조건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뭐 하셨어야 돼요? 보유했었어야죠. 2년 이상을. 그러면은 뭐까지 받을 수 있다?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비과세가 되려면 1주택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다만 만약에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이 둘 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느냐?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니까 종전주택도 어느 지역에 있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고 신규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3년이 아니라 몇 년 이내? 2년 이내 무슨 집을 먼저 파세요? 종전의 주택을 먼저 파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전주택이 기존의 집이 있어요. 기존의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3개월 만에 B라는 주택을 사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개월 만에 B라는 주택을 삽니다. 그러면 B라는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만 기존 집을 먼저 팔면 되죠? 몇 년 이내만 팔면 되니까. 그러면 이 집을 2년 이상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3년 안에 2년 보유는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몇 년이 지난 후에 다른 집을 사야 돼요?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집을 샀을 때만. 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자, 대신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3년이고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몇 년이에요? 2년 안에 파셔야 돼요. 2년 안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진짜로? 혹시 여기에서 궁금한 점?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질문하시면은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하나 더 취득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대신 이 그림을 완성을 시키면 둘 다 비과세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얘 팔았을 때 비과세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규 주택을 팔았을 때는 이 당시에는 다른 집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1주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집을 팔기 전에 또 다른 집을 샀다 그러면 또 이 그림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걸 이제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이 꼭 두 채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C라는 집을 또 한 채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되겠느냐, 요 상태에서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죠. 고민을 해보셨을 때 어차피 제일 먼저 파는 것은 무조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왜냐하면 3주택 상태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를 팔았을 때 일단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올 것을 먼저 팔고 세금을 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두 개를 남겨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얘랑 남겨도 되고 얘랑 남겨도 되고 아니면 얘랑 남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상태의 두 개를 남기라고요. 이 그림사 만들 수 있는 상태를.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그 두 채 다 뭘 받을 수가 있으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 산 날로부터 9개월 만에 B라는 집을 샀고, B라는 집을 산 날로부터 8개월 만에 C라는 집을 샀다. 그러면 얘랑 남기면 의미가 없죠? 얘랑 남겨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만 남았죠? 이제 얘 사라졌으니까 팔았으면 그러면은 얘부터 얘까지가 1년 넘어요, 안 넘어요? 1년 넘죠? 그럼 이제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리시면 돼요. 그림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무에 나가셨을 때는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거고, 지금 현재 고객께서 이렇게 집이 있는 상태인데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어차피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금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은 거의 없어요. 어차피 이 조건을 충족을 못 했으면.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충족을 했으면 날짜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 집을 산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알려주고 그날 전에 파셔야 되는데 최소한 몇 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되니까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되니까 그걸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2020년도 4월 달에 취득을 했다. 2020년도 4월 달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신규 주택은 최소한 21년도 5월 달부터 취득을 한 집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니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니까 22년 5월 이후에 파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22년 5월 이후에 파셔야 되고, 자, 그리고 최소한 3년 이내는 팔아야 되니까 이후에 파시되 24년 5월 이전에는 파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림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야 정확하게 이게 맞습니다. 만약에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23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안 파시게 되면은 어차피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 그건 각오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든가. 아셨어요? 근데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집을 팔았을 때 1주택 상태를 만들려면은 이 집을 팔았을 때 1주택 상태를 만들려면 이걸 뭐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얘를 비과세 받고 싶다. 얘를 비과세 받고 싶은데 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더라. 그러면 얘를 먼저 팔아가지고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확 불질러서 없애버리거나. 진짜로 그래요.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물론 아파트를 불질러 버리면 안 돼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아니면 철거를 시켜버리거나, 철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시골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철거해도 크게 부담이 없다면 철거를 통해 가지고 아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거나 이 집을 팔 당시에 이제 그러한 식으로 해서 얘를 1주택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시적이 나왔다. 단서조항 3개. 1년, 3년, 종전. 1년, 3년, 종전. 단,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 2년, 종전.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집을 사야 돼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집을 사야 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무슨 집을 팔아라? 종전의 주택을 파십시오. 단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내 파십시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됐을 텐데 자, 집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하고 다른 집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혼인을 해서 몇 주택이 됐다면 2주택이 됐다면 그때는 5년 이내만 파시면 돼요. 그래서 혼인 나오면 무조건 몇 년? 5년이고 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겠대요. 그래서 세대를 합쳤다. 그러면 그때는 몇 년 이내만 파시면 되느냐? 10년 이내만 파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일시적 2주택은 내가 집이 몇 채가 되는 상태고 집이 2채가 되는 상태 내가 아셨죠? 그러니까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집을 취득을 해서 집이 몇 채가 된 거예요? 2채가 된 게 그게 일시적인 2주택인 거고 이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또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세대를 합치는 거죠. 합가를. 그 원인이 혼인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때 동거봉양은 최소한 몇 세 이상이 돼야 돼요?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부모님 60세 이상. 형제 자매 아니고 직계존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직계존속이니까 부모님인 거죠. 60세 이상. 근데 두 분 다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연세 차이가 있을 수도 나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어느 당시에? 합가 당시에. 아셨죠?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중증 환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증 치매다. 그러면은 좀 치매가 일찍 와서 60세가 아직 안 됐는데 내가 이분들을 모셔야지만 살 수 있다. 그럴 때는 봐주는 거고. 60세 미만이어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몇 세 이상이 돼야 돼요? 60세 이상. 그러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1주택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독립해서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주택이 된 거예요? 2주택이 돼요. 같은 주소가 됐으니까. 1세대 2주택이 됐죠? 그러면 한 채는 비과세 못 받죠? 그죠?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면 비과세 받으려면요. 모시기 전에 뭐 했어야 돼요? 팔았어야죠. 둘 중에 하나를 팔았어야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지금 모시고 싶어도 비과세가 안 되니까 나중에 팔아서 비과세 될 때까지 그냥 따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시세요. 부모님 모시면 몇 년간은 10년간은 그대로 1주택 상태로 유지해 드릴게요. 이야기예요. 1주택 상태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집이 한 채 있고 여자도 집이 한 채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몇 년간은 5년간은 그대로 1주택으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돼요? 아무거나 먼저 파시면 됩니다. 이야기예요. 어차피 얘를 먼저 팔든 얘를 먼저 팔든 다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대로 몇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1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지 비과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비과세가 되려면은 마지막 조건인 몇 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돼요? 2년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5년 보유했고 자녀 소유의 주택은 1년 보유했다. 그러면 부모님 집은 아무 때나 팔아도 되죠. 이미 2년 이상은 보유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녀 집을 판다 그러면 1년 더 지나서 팔아야죠. 팔려면.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서 팔면 무조건 먼저 양도하는 것은 몇 주택에 들어가요? 2주택에 들어가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원래는 둘 다 5년이었어요. 둘 다 5년이었는데 부모님 모시는 것은 효도 차원이라 그래서 5년을 연장해서 10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올해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인데, 자, 상속주택을 받았거나 또는 농어촌, 자, 상속을 받은 집이 있거나 또는 농어촌에 있는 집이 있거나 또는 문화재로 등록된 집이 있거나 또는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집이 있거나 그래서 2주택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무슨 주택을 먼저 파시면 되느냐? 일반 주택을 그냥 먼저 파시면 돼요. 무슨 주택을 먼저 팔면 된다? 일반 주택을 그냥 먼저 파시면 돼요. 일반 주택을. 자, 그래서 요 네 개는 다 공통점이 뭐냐면 부득이하게 생긴 집이에요. 부득이하게 생긴 집이라서 즉 내가 원해서 생긴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기간 제한이.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을 팔려고 그래요. 이 집을 팔려고 봤더니 다른 집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다른 집이. 그러면 이 집이 왜 생긴 집이냐? 매매로 산 집이에요. 그러면 이 집이 매매로 산 집이면 내가 2주택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으면 이 집을 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팔아야 된다고요. 물론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년이고.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매매로 샀다는 이야기는 내 의지대로 산 거 맞죠?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집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얘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증여로 받은 집이에요. 내 의지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증여가 막 옆에다가 뭐 쪽지 써놓고요. 방문 앞에다가 놓고 도망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증여는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은 사람이 안 받을래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안 줄 거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증여는요. 반드시 쌍방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증여를 받은 것은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니까 1년 지난 후에 받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증여를 받았을 때 내가 집이 두 채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아,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몇 년 이내 파시라고요? 3년 이내 파시라고요. 자, 만약에 내가 신축을 한다고 쳐봐요. 신축을 하는 건 내 의지 아니에요. 내 의지 맞죠?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라고요. 몇 년이 지나서 신축하라고요. 1년 지나서 신축한 다음에 2주택이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3년 이내 기존 집을 파시라고요. 이게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근데 상속은 계획된 거예요? 죽이지 말고. 계획된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의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내가 상속받을게요. 그러면 이분은요. 1년간은 살아계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2주택이 될 줄 몰랐다고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이 두 채가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제한도 없는 거죠. 그러면 상속을 받아서 집이 두 채가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원해서 받은 집이 아니니까 이건 기간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없는 걸로 쳐드릴게요. 없는 걸로. 아셨나요? 그래서 그냥 무슨 집을 먼저 파세요? 기존에 있던 집. 이걸 무슨 집이라 그래요? 일반 주택이라 그래요. 이걸 그냥 파시면 그 당시에 무슨 집이 걸려 있어도 상속주택이 걸려 있어도 이거 없는 걸로 쳐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몇 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자, 상속을 먼저 받았어요. 상속을. 아셨죠?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상속을 먼저 받은 거예요. 받은 상태에서 내가 집을 사요. 매매로. 매매로 사건 증여를 받건 해요. 그러면 이건 원해 사는 거죠. 요거는 일시적 2주택에 걸려요, 이건.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시기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니까 몇 년 지난 후에 1년 지난 후에 사야 되는 거고 이거 산 날로부터 2주택이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몇 년 이내? 3년 이내 팔아야 되는 거고 이건.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상태로 가는 거고 요거였을 때 그러니까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으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상태니까 3년 기간 제한 안 두겠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받아야 된다는 이런 조건도 안 주겠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파세요. 무슨 주택을? 일반 주택을. 근데 만약에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요. 상속주택을. 그러면 얘를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에 걸리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상속을 받아서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집이 두 채가 됐어요. 두 채가 됐다. 무슨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네? 무슨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아무거나 먼저 파세요. 아니 왜 꼭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냐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일반 주택을 먼저 안 팔면은 당신들 지금 감옥 갑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얘를 먼저 팔아라는 이야기지. 얘를 먼저 안 팔면 큰일 납니다. 이 소리가 아니라고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서울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대구에 있는 집을 하나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일반 주택을 팔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대구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아니면 전세로 살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럴 필요 없다고요. 만약에 이 집이 필요가 없으면 그냥 파시라고요. 세금 낼 생각하고. 아셨어요? 참고로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팔면은 양도소득세 없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6개월 안에 팔면 그 매매가가 상속가하고 똑같아져요. 상속가액으로 돼서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돼서 차익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얘가 필요가 없으면 먼저 파시라고요. 괜히 얘 들고 있으면서 보유세 내면서 부담 갖지 말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빨리 팔아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시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얘를 먼저 팔면 2주택에 걸리는 거고 왜? 얘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1주택 혜택을 보고 싶다면 아셨어요? 1주택 혜택을 보고 싶다면 무슨 집을 먼저 파시라고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파시라고요. 그러면 몇 주택으로 봐줄 테니까 1주택으로 봐줄 테니까 지금 이야기인 거고 꼭 얘를 먼저 팔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제가 진짜 이 상태인데 그러면 제가 서울에 있는 집을 먼저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그거 팔고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이래요. 제가. 갈 데 없어요. 이러면은 깎아봐죠. 그러면 이걸 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집입니까?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럼 팔아버리세요. 세금 내더라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다른 데다가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괜히 비과세 때문에 비과세 받으려고 얘 팔 때까지 얘 안 팔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상속주택은 참고로 종부세에서 5년간만 제외가 돼요. 5년 지나서부터는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법률로는. 그러면 5년 지나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상속주택 같은 경우가 얘만 없으면 지금 나는 몇 주택자예요? 1주택자면은 종부세가 11억까지 안 나오거든요. 이제 내년에 가서는 또 올라가겠지만 상향 조정 되겠지만은 근데 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6억까지만 공제해요. 5억 차이가 나버린다고요. 그러는 순간 세금이 몽땅 나와요. 아셨죠? 괜히 그런 부담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조절을 하는 거지 여기서 배운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응용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이니까 지금 11월, 12월이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거고 내년 1월부터는 이런 설명을 못 해요. 그냥 계속 책 내용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격조 수업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것은 오직 시험을 목적으로 해서 배우는 거지. 아셨죠? 여기서 배운 내용을 나가서 배우다 보니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집을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오해해요. 뭐 어떤 새끼가 그딴 소리 하냐고 이래요. 그러면 또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디 신문에서 봤어요. 그냥 그러세요. 할 거면.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이 집을 팔았죠? 만약에. 그러면 1주택 혜택을 받죠? 네. 그러면 이 집 팔았으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제? 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 집이 있고 제주도에 집을 하나 상속을 받았다. 이 집 팔았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제주도 가실 거예요? 전세로 가든가 아니면 하나 또 사겠죠. 이 집 판 돈으로. 그럼 하나 샀다고 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몇 주택이 됐어요? 2주택이 됐네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때부터는 일시적인 2주택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상속 집이 있고 나서 새로운 집을 샀으니까 2주택이 될 줄 알고 산 거죠? 여기서부터는 일시적인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얘도 팔 때 잘 팔아야죠. 1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집 판 돈으로 이 집 샀을 때 1년이 지나도 해서 산 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요. 상속받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팔았다. 그러면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을 때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안 되니까 혜택 못 보잖아요. 나중에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 잘 하셔서 사야죠. 그래서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 집을 산 다음에 몇 년 이내? 3년 이내 얘를 먼저 파시라고요. 그래야 1주택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고.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다. 아셨죠? 그때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주택이어야 돼요. 상속 개시 당시. 그랬을 때는 무슨 집을 먼저 팔아라?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라. 그러면은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주택으로 봐준다. 자, 근데 자, 지금 이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주택 혜택을 받았어요. 1주택 혜택을 받았고, 자, 또 다른 집을 샀어요. 또 다른 집을 샀는데 나는 여기서 계속 생활을 할 거예요. 계속 생활을 할 거여서 얘를 안 팔아요. 계속 생활을 할 건데 얘가 안 팔려요. 얘가 어디에 있느냐? 시골에 있는 집이에요. 뭐 시골에 있는 집이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팔립니다. 요즘 누가 시골에 가서 살려고는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얘가 또 시기가 돼서 팔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를 팔았을 때 지금 몇 주택에 걸려요? 2주택이에요. 이건 무조건 2주택이에요.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얘가 한 8억 정도 올랐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러면 8억 정도 올랐다면 양도소득세로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면은 한 2억 정도 나올 거예요. 세금이. 그러면은 이거 팔았을 때 2억 세금 내시고 싶어요? 아니죠? 안 내고 싶겠죠? 근데 이거 팔았을 때 세금을 안 내려면 이 집이 없어야 되는데 이 집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집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집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매매로 팔아야죠. 근데 안 팔린다고요. 그러면 그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증여로 넘기거나 내가 아는 사람 명의로 일단 넘기거나 근데 그 사람도 부담될 수 있으니까 뭐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확 불질러 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집터만 남아있고 집이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불지르면 안 되고 그냥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한 얼마 주고 한 바퀴만 돌아다니는 하면 돼요. 주거 기능을 상실하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싹 밀어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 시골집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졌죠. 시골에 사람도 없는데 집도 없으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이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골 가다 보니 그러니까 옛날에 모 장관이 헬기 타고 쭉 다니다 보니까 시골집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왜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때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골에 산 집은 상속주택이라고 하지 말자.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집은 영원히 없는 걸로 봐줘요. 영원히. 그러니까 제발 불 좀 지르지 마세요. 영원히 없는 것으로 쳐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집 팔아도 1주택. 또 산 다음에 또 팔아도 1주택. 또 산 다음에 또 팔아도 1주택.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가요.
이게 농어촌 주택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농어촌 주택에는 세 가지 집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농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귀농주택이 있어요. 집이 세 개가 있는데, 상속받은 집은 시골에 있는 것은 상속을 받았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상속받은 집하고 내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시골에 있는 집. 그때 요 상속받은 집이 농어촌 주택이 되려면 시골에 있어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읍면 지역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사망하신 분이 이 집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산 집이어야 돼요. 사망하신 분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집을 가지고 있어요. 나 어디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 팔았을 때 이 집 없는 걸로 쳐주겠다고요. 그래서 이 집 팔고 또 산 다음에 또 팔고 또 산 다음에 또 팔아도 무조건 1주택. 아셨나요? 도시에 있는 걸 상속받으면 상속주택이라고 하고 처음 한 번만 혜택을 주는 거고, 시골에 있는 걸 상속받으면 농어촌 주택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혜택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농이 무슨 말이에요? 이농. 여러분들 귀농의 반대가 이농이에요. 이게 이농이 무슨 말이에요? 농촌을 떠난 거죠. 그래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다가 집을 가진 거죠. 이런 경우 그때도 이 집에서 5년 이상 산 집이면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해줘요. 5년 이상.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서 살아요? 여기서 살죠? 여기서 사니까 이 집 팔고, 이 집 영원히 없는 걸로 쳐줄 테니까. 그러니까 허물지 말란 소리예요. 왜? 집이 있어야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래도 시골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아예 안 오면, 알죠? 아무리 허름한 집이어도 사람이 살면 안 무너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요, 사람이 안 살면 무너져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 기운이라는 게 있어서 되게 신기한 건데, 그래서 이 집도 이 집만 팔면 그냥 무조건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집은 없는 걸로 쳐주겠다. 근데 귀농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다. 나 어디서 살아요? 그렇죠. 나 여기서 살죠. 귀농했다니까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집 팔고 또 산 다음에 또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또 사고 이러면은요, 살지도 않는 집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 번밖에 안 해줘요. 한 번밖에. 그것도 기간 제한이 있어요. 이 집 산 날로부터 5년이 내야 돼요. 그게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올해. 그래서 귀농주택은 그냥 참고로,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귀농을 통해서 농어촌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무슨 주택을 판 것만, 일반 주택을 판 것만.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어차피 얘를 팔긴 해야 돼요. 얘를 팔긴 해야 되는데 딱 한 번만 해준다고. 처음 한 번만. 쉽게 말하면 내려가서 뭐 하라고요? 올라오지 말라고요. 이거 팔고 또 사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2주택으로 잡아줄 테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시골에 있는 집을 사면은 농어촌 주택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농어촌 주택이라는 것은 요 세 개만 들어가요. 상속받아서 생긴 집, 그 다음에 이농을 통해서 생긴 집. 그러니까 이농을 통해서 생긴 집, 아니면 귀농을 통해서 생긴 집. 그러니까 상속이나 이농은 거기에서 최소한 몇 년 이상 살았던 사실이 있어야 돼요. 5년 이상 살았던 사실이 있어야죠. 아셨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은 되도록이면 상속으로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혜택 받을 때 편해지는 거고. 아니면 시골에 집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시골에 집을 지어서 거기서 5년간 그냥 주소 두고 있다가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집은 없는 걸로 쳐줘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시골에서 실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불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보통 이제 뭐 편법을 통해서 타인에게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내가 있는 것처럼 해서 직불금은 내가 받고 그 돈이 얼마를 그 사람한테 뭐 주면서 대충 이렇게 기간만 채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안 걸리면 되니까. 자, 그나마 시골에 있는 집은 불이라도 지를 수 있죠? 필요하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문화재 주택이에요. 그럼 이건 불도 못 질러요. 그래서 얘도 영원히 없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집 없는 걸로 쳐줄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집을 먼저 파세요. 일반 주택 먼저 파세요. 그러면 1주택으로 봐줄 테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읍성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보셨어요? 민속마을. 민속마을 같은 데 다녀보셨죠? 그 민속마을에 가보면 초가집 같은 거 있죠? 그거 개인 소유예요? 국가 소유예요? 그 개인 소유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초가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은 내부는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인테리어가 가능해요. 외부는 그대로 보존을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근데 그 집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집 놔두고 새로운 집을 사도 좋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문화재 주택은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형 상태로 보존만 할 수만 있으면 소유자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고요.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걸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집을 하나 더 사더라도 이 집 없는 걸로 쳐드릴게요. 이 집 때문에 다른 집을 비과세 못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영원히 없는 것으로 봐서 그냥 일반 주택을 먼저 파시게 되면은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것도 무슨 사유로 지방에다가 집을 샀느냐면 부득이한 사유로. 무슨 사유로? 부득이하게. 그때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취약이나 근무상해나 질병 요양 이런 사유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다가 집을 샀다.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집은 없는 걸로 쳐드릴 테니까 그냥 수도권에 있는 집을 먼저 파세요. 그래서 무슨 주택을 먼저 팔으라고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파세요. 그러면은 1주택으로 봐줄 테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전라도 나주로 갔어요. 그러면 한전 직원들도 전라도 나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주로 갔을 때 이 직원들이 나주에 있는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집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요. 근데 나주에 내려가서 직장 때문에 나주로 내려갔다고요. 그러면 나주에 있는 집을 사는 순간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이 돼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이 정전주택이 되는 거고 나주에 가서 집을 사는 순간 신규 주택이 되고 그러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니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서울집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집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애들이 아직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면 나주의 집을 괜히 살 필요가 없죠? 안 산다고요. 그러면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키는 이유가 뭔데요? 균형 발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집을 안 사면 부동산 경기가 죽죠? 안 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세요. 사도 좋습니다. 당신이 근무상 사유로 인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집을 사셔서 2주택이 돼도 상관은 없고 아무 때나 팔아도 좋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집 나중에 아무 때나 파십시오. 그래도 몇 주택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1주택으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사란 이야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1주택 혜택을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이니까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아야 1주택 혜택을 주겠다 이 소리죠? 이 사람들은 그 말은요. 올라오지 말라고요. 올라오지 말라고요.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 있으라고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올라올 거면 이 사람들은 그냥 나주에 있는 집을 팔겠죠. 세금 내더라도. 얼마 안 올랐을 거니까. 지방집은 수도권보다는 얼마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세금 내고 그걸 팔던가. 알아서 해라. 대신 당신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방에다가 집을 샀으면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줄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듣고 내려가서 집 산 다음에 여기 서울에 있는 집을 파는 순간 후회를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야기예요. 단 그게 기간 제한이 없어요. 몇 년 이내 팔아라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지금 내려간 거니까. 근데 그게 뭐가 되느냐. 해소가 돼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되면은 그때는 3년 이내 팔아야 돼요. 해소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나주로 내려갔는데 살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퇴사를 하면은 근무상 사유가 사라졌죠? 그러면 그때는 일시적인 2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유지가 되면은 기간 제한이 없는데 그게 해소가 되는 순간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팔아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그래서 올해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게 얘랑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처음 나왔어요. 처음.
33번의 문제 중에서.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내용을 거의 안 내거든요. 이런 특례까지가 내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내년에는 안 나와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즉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더라. 특례가 있더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다. 첫 번째, 일시적인 2주택이 됐다. 그러면 1년, 3년 종전. 세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일시적인 2주택이 됐다. 일시적 2주택이 나오면 1년, 3년 종전. 아시겠나요? 그래서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집을 사야 되고 다른 집을 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십시오. 다만 조정 대상 지역이면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래서 1년, 3년 종전 또는 1년, 2년 종전. 그 다음에 혼인하고 동거봉양은 기간 제한은 있어도 주택 제한은 없다. 그래서 혼인 나오면 무조건 몇 년? 5년. 동거봉양 나오면 10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세요. 반대로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문화재주택,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주택을 먼저 파세요? 일반주택을 먼저 파세요. 기간 제한은 없을 테니까. 몇 년 이내 파세요 이런 제한은 없다. 다만 특례가 있긴 하다. 농어촌주택 중에서 귀농주택은 5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되면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라는 특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례는 없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혼인, 동거봉양, 상속, 농어촌, 문화재,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 이런 경우가 아닌 나머지는 다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가 신축, 증여 이런 말 없죠? 매매, 신축, 증여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매매나 신축이나 증여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집이 두 채가 됐으면 일시적으로 보는 거고 혼인, 동거봉양은 무조건 5년, 10년. 그래서 혼인 나오면 5년, 동거봉양 나오면 10년. 상속, 농어촌, 문화재,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무슨 주택을 먼저 팔아라?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세대가 한 채만 집을 가지고 있어서 1주택이 되거나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 특례 요건에 해당해서 1주택이 되거나 그래서 1주택이 됐다면 비과세 받기 위한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뭐예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잠시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